예,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수 소장입니다. 오늘 창업통TV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창업통TV와 장사의 달인 TV가 뭉쳤습니다. 오늘 이 두 개 방송이 합방을 통해서 요즘 창업시장에 아주 민감한 요즘 코로나 시기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코로나 시기에는 다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위기 속에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창업시장에 정말 말 못할 이런 앞담화보다는 뒷담화, 겉옷보도는 정말 창업시장의 속살 얘기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아주 젊은 창업 전문가고요. 그냥 말로만 전문가가 아니고 창업 현장에서 창업 실무 그리고 내공이 아주 깊으신 장사의 달인 TV 한국창업경제연구소 장정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이 테헤란로 골짜기까지 오시고 여기도 강남 구경도 하고 사실은 저는 요 선릉역에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이 동네가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예. 다른 동네 가면 이게 적응을 못해서 이게 쓸데없이 이 50대 병이야. 이게 오늘은 우리 장용 대표님과 함께 우리 이 창업통TV 장사의 달인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요즘 코로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창업시장에 깊숙한 얘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요즘 장 대표님이 보시기에 장 대표님 같은 경우 잠깐 프로필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직접 기획, 개발 이런 쪽 많이 하셔서 아마 우리나라 지금 공정위에 7,200개가 넘는 브랜드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요즘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바로미터를 아마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는 현장 전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요즘 장 대표님이 느끼기에 요즘 코로나 시대 어떻습니까? 요즘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실제 자영업 시장이라든가 거의 무너진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달, 두 달 생각하고 버틴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연말이 되고 올해가 넘어가면서 기존 자영업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무너진 경우가 많았고요. 자영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당연히 창업시장 자체가 많이 무너졌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닫는 상황에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기존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버텨보자 업종을 전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창업 수요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무너진 얘기 조금만 더 한 발짝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소위 말해서 요즘 언론에서는 자영업 폐업률이 는다. 그리고 폐업자들이 실제 또 상권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임대문의 점포 이런 거 많으니까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폐업자가 늘고 있구나. 이건 다 체감할 것 같은데 요즘 방송국에서 연락 와서 폐업하시는 분 좀 인터뷰할 수 없느냐. 이런 개념 없는 문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폐업하는 것도 서러운데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나 폐업합니다 자랑할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요즘 폐업을 한다면 장 대표님이 딱 보시기에 창업시장에서 첫째 음식 판매 서비스 업종별로 본다면 어느 분야 폐업이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지금 외식 음식 쪽이 좀 가장 크죠. 그럼 외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업태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때 코로나 전에 이미 대형 한식 뷔페 어렵다 이런 거에서 이런 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2020년 거의 한 2월부터 본격화됐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만 1년 를 맡고 있는데 1년이 거의 이제 가까우고 있는데 업종별로 본다면 외식업이 가장 문 닫는 가게가 됐다. 외식업 중에서도 보시기에 그래도 가장 요즘 문 닫는 가게들은 어떤 업체, 어떤 아이템들이 우선 업종으로만 따진다고 하면은 요즘 영업시간 규제라든가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든가 영업시간이 오후 때가 되는 주점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쪽이 좀 가장 좀 타격이 좀 큰 편이고요. 예, 예. 상대적으로 뭐 분식집이라든가 그렇죠. 분식집 같은 경우는 원래 영업시간이 뭐 오전 10시부터 9시까지였기 때문에 뭐 새벽 영업시간을 금지하는 게 큰 영향은 없는 편이고요. 예, 예. 그리고 대신 저희가 봤을 때는 음식점 중에서도 뭐 판매나 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규모가 큰 대형 상권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임대료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큰 매장들이라든가 유지비가 많은 업종 같은 경우가 가장 좀 큰 타격을 받았고요. 상대적으로 좀 주택가 상권이라든가 좀 이렇게 작은 매장, 예, 예. 1인 우정 매장 같은 경우는 예. 상대적으로 좀 더 버틸만 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오히려 이런 매머드급 상권, 그렇죠. 이런 홍대 상권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대형 업무용 상권, 그렇죠. 이런 특수 상권, 이런 매머드급 상권의 중대형 매장들이 그렇죠. 주로 많이 타격이 컸다. 그렇죠. 업태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밥집, 술집, 지금 아까 주류 그렇죠. 전문점 폐업률이 높다고 예, 하셨는데 오히려 주점 쪽이 타격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밥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똑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 예. 뭐 회사를 가든 뭐 직장을 다니든 뭐 있을 때 점심을 먹는다거나 그렇죠. 저녁에 간단히 뭐 식사를 한다 같은 경우는 꼭 의식주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오케이. 주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 술을 먹는다가 부분이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집에서 뭐 혼술을 한다거나 네. 그 개념이 좀 많이 강화가 됐죠.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배달 시장 자체도 좀 커진 이유가 예, 예. 집에서 먹는 분들 오케이. 때문에 좀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커진 경향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작은 가게, 그다음에 식사류 아이템, 그쵸. 그다음에 딜리버리 배달 아이템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반등세로 이어가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월세 비싼 가게, 그렇죠. 특히 500만 원 이상, 그쵸. 뭐 돈 1000만 원 이상, 막 이런 그쵸. 가게들이 아마 가장 크고 특히 주점, 유흥, 그쵸.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주점이나 이런 실내 공간 넓은 곳은 집합금지 업종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 정도로. 뭐 휘트니스 센터도 마찬가지인 예, 예, 거고, 뭐 PC방도 마찬가지고, 예, 예. 매장이 좀 전체적으로 크고 사람이 예. 많이 쓰는 업종, 그리고 임대료가 비싼 업종 같은 경우가 가장 좀 큰 타격을 좀 입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업계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창업통 TV를 운영하는 우리 회사 저 스타트 컨설팅이 예, 예. 제가 97년 사업자인데요. 예, 예. 그때 97년 5월에 만들어서 97년 10월 말에 IMF가 왔어요. 예, 예, 예. 이게. 근데 그 당시에 IMF 상황과 그냥 97년 말 98, 99, 한 2년 남짓의 그쵸. 이 기간인데 그 IMF 상황과 요즘 코로나 위기는 야 위기의 성격이 좀 다르다 저는 굉장히 이런 생각을.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IMF 상황은 창업 시장은 오히려 상당히 야 이건 진짜 기회다. 그렇죠. 오히려 많이 왔죠. 그때- 그냥 큰 회사가 그쵸. 무너지고 그쵸. 무너진 대기업이나 큰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창업 시장을 놓고 했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큰 회사로도 문제 없어요. 그렇죠. 이게 IMF하고 좀 코로나가 차이가 나는 거는 IMF 때 같은 경우는 큰 회사가 무너지면서 거기 그렇죠. 다니시던 분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많이 맞아요. 좀 유입이 되고 프랜차이즈 시장이 좀 커진 오케이.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좀 반대 상황으로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문제 없고 오히려 그쵸. 가장 풀뿌리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570만 이런 자영업 시장이 지금 상당히 결국은 이렇게 어려워진 굉장히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이게 코로나 위기가 있지만 예. 야 이게 좀 저는 지난 한 10년을 반추해 보면 이게 너무나 이 한정된 수요를 놓고 너무 이런 자영업 시장이 좀 비대해지지 않았나. 그렇죠. 많이 비대하죠. 이런 게 특히 지금도 저는 비대해지는 데 있어서는 시장이 자연적으로 비대해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를 저는 기억하는데 2009년도 아마 신문 검색을 해보시면 그때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 이런 걸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프랜차이즈 정책이나 창업 정책이 모든 정권마다 고용 창출하고 연계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촌 BBQ 이런 브랜드가 한 1,005점 이상 이렇게 갔었고 그 당시에 직영부에서 2009년 말 신문에 보면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 되는 가맹점을 확보한
양질의 프랜차이즈 본사 100개 육성하겠다. 예, 있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2010년도가 정말 이 다점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정말 많이 생기기도 했던 아마 그런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라는 이런 터닝포, 이런 어떤 위기가 닥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구조조정 자체가 이번 코로나 터지면서 발생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자영업으로 유입되셨던 직장인들이라든가 주부분들 자체가 그럼 코로나가 끝났을 때 과연 돌아갈 수 있는 직장이라든가 새로 창출될 수 있는 직업이 있겠느냐, 그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뭐 요번에 나가셨던 분들이라든가 새로 뭐 이렇게 또 들어오시는 분들, 자영업 시장 자체 규모 자체가 확 줄어들기는 구조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만한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장사의 달인 TV, 창업통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보다 조금 구체적인, 그리고 이런 모든 위기라고 모든 창업자가 다 문 닫을 리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가져오는 기회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창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창업시장을 보면 지금 다들 이 웅크리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잠재적 창업자 수는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자영업 사장님들이 기존의 고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폐업이나 어떤 그 휴업 상태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저는 잠재적 창업자들은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번에 제가 자영업의 미래 이 책을 쓴 것도, 야,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야, 이런 책이라도 읽으시면서 창업시장을 좀 공부해 봅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 우리 장 대표님이 딱 보시기에 요즘 창업 예정자분들, 요즘도 보면 제가 요즘 온라인 강의 줌으로 강의해달라고 이런 문의가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은 얘기가, 역시 창업 예정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호황기던 불황기던 뭐 하라고, 이거에 대한 게 제일 아마 관심사인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요즘 장정용 대표님이 바라보는 창업시장의 이런 류의 아이템은 대박이다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쳐다볼 만하다, 이런 분야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요즘 뭐 방송이라든가 뭐 신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배달 시장이 커졌다는 거예요. 배달 규모가 뭐 예전에 뭐 100이었던 게 150, 200 정도로 규모 자체가 커지고, 라이더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배달 시장이 굉장히 좀 커졌다는 건데, 실제로 배달 시장 자체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기존에 100개 매장이 배달하던 게 지금은 200개, 300개 매장이 배달을 하고 있어요. 배달 시장 자체가 시장 규모 자체는 커졌지만은 각 매장의 매출 자체가 커지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이게 배달 전문점을 창업하시거나 기존 로드샵에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배달 메뉴를 추가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진짜 하루에 한 건 5만원, 10만원도 못 파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달 전문점도 뭐 어떻게 마케팅을 하나 광고를 하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소형 매장이라는 거는 1층에 10평 정도의 매장에 배달은 당연히 겸이 되지만은 뭐 주택가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배달 전문보다는 뭐 이 테이크아웃이라든가 좀 배달이 좀 같이 겸할 수 있는 업종. 그러면 구체적으로 배달 메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맨날 이 배달 어플 이렇게 보면 요즘 쫙쫙쫙 해서 맛집 랭킹부터 쫙 보잖아요. 보시기에 요즘 우리나라 전국 음식점이 한 70만 개 됐는데, 요즘 뭐 음식점이 한 90% 이상은 배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배달 음식점을 한번 노크를 해본다면, 요즘 뜨는 배달 메뉴 혹시 이런 것까지 배달하더라고요, 이런 거 있나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배달 어플을 보시면은 뭐 치킨 카테고리라든가 족발 카테고리라든가 한식 카테고리라든가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좀 많은 업종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생겼던 같은 경우는 뭐 바닷가재라든가 킹크랩이라든가 기존에 어떻게 매장을 가가지고 특별하게 먹던 메뉴들이 배달 시장으로 많이 좀 유입이 된, 물론 그것도 좀 차이는 있어요. 무조건 다 잘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볼 땐 배달은 기존에 경쟁이 약한 치킨, 뭐 카테고리 들어가면은 100개, 200개 뜨다 보니까 유명한 브랜드거나 아니면 광고를 많이 하는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타겟층을 좀
저희가 요번에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뭐 감자탕 배달 전문점이라든가 감자탕 기존에 뭐 매장 가가지고 7,000원, 8,000원 주고 먹던 뼈다귀라든가 감자탕 부분을 테이크아웃 개념으로 해가지고 3인분 개념으로 뭐 12,900원이든 11,900원이든 좀 가격을 좀 낮추면서 양을 늘리는 그런 아이템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사실은 이 자영업 비밀의 이 책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배달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요. 배달 어플부터 시작해서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여기 배달의 정석은 뭐였냐면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에 배달이 뜨는 건 맞는데 뜬다는 것은 배달 관련 어플, 그러니까 그렇죠. 플랫폼 사업자, 배달 관련 포장, 용기 이런 업체들 다 대박이에요. 반면 지금 배달 전국적으로 치킨점이 한 6만 개 될 텐데 6만 개 치킨점 사장님들이 배달로 대박인가? 근데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과 순이익이 늘어나는 게 꼭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배달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요즘 배달 시기에 뭐 요즘은 비고 오거나 눈 오고 이러면 뭐 배달료가 5,000원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이게 뭐 날씨에 따라 올라가고 매장이 뭐 지하에 있냐 몇 층에 있냐에 따라 그래서 올라가니까. 드는 생각은 첫째 매출액 그러니까 일일 배달 단가 대비 식재료 원가가 40% 이상 넘으면 수익률이 되게 떨어지더라. 맞습니다. 두 번째는 객단가예요. 그러면 40%가 혹여 넘으려면 최소 회당 단가가 2만 원 넘어야 된다. 2만 원. 사실은 2만 5천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제가 좀 느꼈던 것은 식재료 원가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도 중요하더라고요. 시간. 그럼요. 얼마나 빨리 딱 만드냐. 띵동해서 만드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한번 제가 요 강남 일대 배달 아이템 중에서 깜짝 놀랐던 게 띵동 하면 주문과 동시에 3분 안에 나와요. 밥집이에요, 밥집.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덮밥인데 주문과 동시에 3분 안에 딱 나오고 밥 올리고 술안 하나 올려주고 뭐 명란 뭐 소스 하나 올려서 딱딱딱 준비하면 5분 안에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식재료 원가가 30%. 이거를. 그래서 그러면서 메뉴 개발은 거기에 납품하는 CJ가 또 해주더라고요. 분들이. 그래서 정말 요즘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킹크랩부터 전통적인 뭐 이런 뼈다귀라든지 감자탕,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이름의 배달 아이템까지 저는 좀 어플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좀 많이 하시라. 어플에 지금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고 특히 뭐 배민만 보더라도 딱 정보에 보면 몇 개 팔리네 이게 딱 보이니까. 이게 뭐 정보에 나오니까. 그럼 저는 참 시장 조사하는데 되게 좋았던 게 정보에 보면 딱 나오고 이게 6개월 통계잖아요. 두 번째는 메뉴 가격이 다 나오잖아. 오프라인 조사하려면 일일이 가서 다 이러는데 또 메뉴 가격 다 보이니까 그걸 궁금하면 한번 시켜 먹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 조사하기 용이하고 배달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외형이 커지는 건 맞지만 자칫하면 순이익률이 떨어진다.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특히 뭐 리뷰 관리해야 되고 뭐 배달 그 라이더 업체 관리해야 되고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배달이 실제로 로드샵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배달료라든가 또 리뷰 관리라든가 실제로 매장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뭐 좀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덜 됐을 때는 안 오면 그만인데 뭐 배달 같은 경우는 리뷰를 또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별점 테러라 그러잖아요. 별점 하나 주고 2개 주고 하면은 이게 당분간 그 벌점 때문에 메뉴 자체가 주문 자체가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요. 배달 같은 경우는 로드샵보다 더한 게 로드샵에 하나의 상권이 있다. 뭐 잘 되는 매장이 10이 되면은 뭐 덜 되는 매장이 7, 8, 6, 5 떨어지는데 배달시장 자체 같은 경우는 잘 되는 매장은 진짜 뭐 10개 중에 하나가 다 차지를 하고 나머지 매장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손님이 없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도 뜬다고 해서 모든 배달 창업자가 야호 만세를 부르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배달 외 그 다음 다른 얘기 한번 예를 들어서 고깃집 전문가시잖아요. 요즘 고깃집 틈새 저는 고깃집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집부터 시작해서 한때 뭐 제주 삼겹살 그리고 뭐 한때 이런 한돈 프리미엄 삼겹살 시장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냉동 삼겹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고깃집이 그나마 좀 뭐 트렌드를 이끌었던 거는 차돌박이집
차돌. 그렇죠. 차돌박이집, 예. 뭐, 그 전에. 그러니까 돌박이집이라고 우리 백종원 사장이 예, 예. 브랜드도 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고기 중에서 소, 돼지, 닭, 오리인데 예, 예. 먼저 소시장은 예, 예. 어차피 뭐 국산 비싼 소시장은 이건 논외로 그렇죠. 하고 소시장 관련으로는 옛날에 뭐 소갈비살 시장 이런 건 어때요? 소갈비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진짜 뭐 예전에 뭐 10년 예, 전에 IMF 뭐 때. 그쵸 예전에 뭐 농골집부터 네, 해서 맞아요. 진행이 예, 됐었고 예, 예. 최근에 4, 5년 전에는 3+3 아, 3+3. 그렇죠. 3인분 주문하면 3인분이 더 맞아요. 들어오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고 예. 거기서 좀 더 뭐 발전한 게 뭐 무한리필 쪽으로 무한리필. 그쵸 무한리필도 있었고요. 맞아요. 최근에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차돌박이 전문점이 뭐 수입소긴 하지만 소 부분에서는 최근까지 유행했던 거는 차돌박이 전문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아, 그렇군요. 그렇죠. 맛있어요. 돼지 쪽 같은 경우는 예, 예. 갈비, 삼겹, 족발 뭐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돼지 쪽 시장 최근에 뭐 껍데기 뭐 이런 그렇죠. 거 한자 껍데기 늘었고 껍데기 끝난 거 아니에요? 돼지갈비 무한 리필. 그렇죠. 두 아이템 다 조금 많이 지났죠. 아, 돼지갈비 무한 리필. 그렇죠. 돼지갈비 무한 뭐 리필. 예를 들어서 저 어디야 예, 명륜 예, 땡땡 예, 갈비 그쵸. 이게 뭐 이런 갈비 예, 예. 거의 뭐 4억에서 5억 최소한 그쵸. 3억에서 5억 거의 500개까지. 그렇죠. 그런 데가 요즘 굉장히 좀 타격이 많죠. 그렇죠. 다 대형 오래- 매장에 네, 뭐 맞아. 마진율 잡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맞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볼 수가 맞아. 있죠. 근데 사실은 그 고깃집이 예, 예. 저는 최근에 고깃집 중에서 아직도 정말 이 요즘 같은 시기에도 계속 저희 사무실 앞에도 보면 있는 예, 게 예. 저 군자동에서 아마 시작된 화사 예, 예. 화사 방송 때문에 뜬 아, 곱창. 곱창. 예, 예, 예. 곱창 시장 어떤 것 같아요? 곱창도 괜찮죠. 그러니까 곱창이 소곱창, 돼지곱창이 있어요. 진짜 돼지곱창하고 소곱창의 차이는 돼지곱창 같은 경우 좀 저가지만은 이게 맞아. 배달이 좀 가능한 맞아요. 테이크아웃과 배달이 되는 오케이. 아이템인 거고 어. 소곱창 같은 경우는 기본 테이블 단가 이게 뭐 수입산이 들어가냐 국내산이 들어가냐에 좀 차이가 나지만은 수입산이 들어가도 기본 5만 원대의 맞아. 테이블 단가가 나오고 한우가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7만 원, 8만 원대의 맞아. 단가가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이 뭐 코로나 시대에도 뭐 영업시간이 길지는 않지만은 예. 한 테이블 단가가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게 좀 타격이 좀 덜 받은 덜한 업종 거죠.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프리미엄 어떤 위양 이런 거 예, 예. 했던 예전에 예, 예. 오발탄이나 그쵸. 예, 예. 여기 저기 어디야 저 봉은사 옆에 있는 유명한 예, 예, 이런 위양 전문점 예,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너무 고급진 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이 수입 소곱창을 가지고 하는 그 화사의 곱창이 뜨면서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예,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그 음식 싫어합니다. 예, 예. 그냥 소주 안주도 참 좋은데 예, 예. 제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게 건강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예, 예.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반드시 콜레스테롤을 케어할 수 있는 뭐 이 빼빼찬으로도 먹어야 된다 하는데 돼지와 소 얘기했는데 예, 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돼지는 테이크아웃 포장 이런 게 그렇죠. 가능하고 소는 구워 먹는 거다. 그렇죠. 뭐 배달도 하기는 하는데 뭐 오케이. 상대적으로 이게 소곱창 같은 경우 좀 굳다 보니까 오케이. 이제 기름이 굳다 보니까 매장 뭐 집에서 좀 데펴 먹어야 된다거나 오케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 예, 예. 최근에 그 족발 시장 같은 경우만 예, 보더라도 그 족발 중에서 가장 선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한 업체가 최근에 막 또 엄청 그렇죠, 구설수에 뭐, 그렇죠. 오르내렸죠. 예, 예, 예. 이게 근데 족발 같은 경우야 뭐 불멸의 스테디셀러 맞습니다. 아이템이니까 예, 이게 프랜차이즈 족발집이 있고 뭐 독립 뭐 어떤 시장 가면 족발 없는 그렇죠. 곳 맞죠. 없으니까 예, 예. 그런 시장은 그래도 그냥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돌아가는 시장 아닌가. 그렇죠. 꾸준히 돌아가고 있죠. 아, 실제로 그렇죠. 보면은 족발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뭐 장충동 족발이든 막 동네 유명한 족발집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5, 6년 전에 족발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족발도 좀 브랜드를 보고 주문하는 경향이 좀 생겨나는 오케이. 편이죠. 오케이. 뭐 코로나 영향은 뭐 홀 위주의 매장도 있지만은 좀 배달 오케이. 전문 매장 같은 경우는 오케이. 오히려 좀 활성화가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예. 지금 보시기에 이 창업통 TV 장사의 달인 예, 예. TV를 보시는 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 예. 꼭 야 요즘 시대 창업에서 야 이 아이템 이런 분야 아니면 이런 동네
아니면 이런 창업법은 피해야 돼요? 혹시 이런 거 있나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예. 대형 상권, 예. 큰 매장, 사람을 많이 쓰는 예. 업종,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음식점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사람을 많이 쓰는 업종 같은 경우 좀 어려운 거고요. 꼭 하나의 업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좀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업종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 오히려 소형 동네 상권, 그 다음에 월세가 싸면서 좀 작은 가게이면서 인건비가 적게 그렇죠. 들어가는. 대신에 메뉴도 조금은 이렇게 막 뭐 10가지, 20가지 큰 매장보다는 메뉴가 좀 단출한 매장, 뭐 감자탕 전문점이 됐든 뭐 족발 전문점이 됐든 이게 한두 가지 메뉴가 좀 강화된 오케이. 그래서 혼자서 한 번에 좀 여러 개를 쳐낼 수 있는 오케이. 그런 업종이 좀 유리하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전문가시니까 예, 예. 최근에 우리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중에서는 아마 작년 말 가맹거래사업법 개정안이 아마 입법 예고됐고 예, 예.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그 개정안이 아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마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업법에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5천여 개 있는데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신규 가맹점을 직접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본사 직영점을 그쵸. 하나 이상을 1년 운영해라. 예, 예, 예. 이게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 분명히 통과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재편되는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미투 브랜드, 뭐 하나의 브랜드가 뜨면은 미투 브랜드를 방지한다고 법을 만들기는 했는데 오케이. 그 법 자체가 프랜차이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유행이 바뀌어 나가는데 예, 예. 그 법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에 뭐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들 자체도 뭐 1+1, 1년 동안 직영점을 1년을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정보공개서라든가 가맹계약서, 신규 브랜드를 좀 런칭하는 개념이 좀 많이 많아졌어요. 뭐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아무래도 신규로 브랜드를 물론 뭐 이렇게 뭐 개인 매장이 장사가 잘 되셔가지고 내가 그렇죠. 장사 한 5년 하다가 아 너무 괜찮아 뭐 창업 문의가 많이 와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은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에 가서 1년 동안 직영점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하면서 그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초기에는 그런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쵸. 충분히 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그 효과 때문에 작년 그러니까 2019년 말에 아마 공정위에 6,300개 정도가 등록됐는데 예, 예. 아마 오늘 제가 보니까 거의 7,300개가 그렇죠. 넘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중에 거의 76% 거의 5,300개가 지금 외식업인데 예. 이게 초기에는 1년까지 기다리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빠르게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독립점 스타일의 매장을 인수해서 프랜차이즈화 한다거나 그렇죠. 아마 이런 게 좀 초기에 있을 것 같고 이 법이 좀 이제 정착이 되면 앞으로 한 3년, 5년, 예, 예. 3, 4년 최소한 1, 2년만 지나더라도 이제는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 본사의 직영점이 어딘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가 한 거의 27만 개 가맹점이 있는데 예, 예. 그 중에서 직영점은 2019년 말 기준으로 한 17,000개 정도였어요. 예, 직영점은 많이 늘어나겠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는 본사의 직영점만 열심히 보고 다니면 예, 예, 예. 앞으로 어떤 아이템이 많이 생기겠구나 예, 이런 예. 이점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미투 방지가 조금 덜 되는 게 최근에 만약에 유행했던 게 흑설탕 버블티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대만에서 타이거 슈가가 들어오면서 국내 유사 브랜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물론 이거는 뭐 이게 미투 브랜드라고 볼 수 있지만은 더 큰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 카페에서 흑설탕 버블티를 메뉴로 개발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뭐 1년 동안 직영점을 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그 미투 브랜드를 좀 예방할지는 제가 볼 때 조금 의미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포항 덕죽집 예. 이런 데 같은 그쵸. 경우도 만약에 그 제도가 어느 정도 좀 정착화 됐다 그러면 누가 그냥 가져다가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 하거나 예. 이러지는 못했겠죠. 그쵸. 이게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런 전국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영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이렇게 쭉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창업 시장을 한번 쫙 훑어봤는데요. 예. 최근에 그 우리 장 대표님께서 이 창업 시장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예. 요즘 전문가들을 먹고 살만합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업 전문가도 좀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교육, 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창업 교육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좀 쉽진 않으실 거고. 그러니까 창업 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창업 전문가 집단들도 제가 아는 분들도 사무실 없애는 분들이 지금 많아서 야 요즘 저도 사업 25년 차인데요. 장 대표님 지금 몇 년 차세요? 저도 19년 차죠. 와 벌써. 그러니까 19년, 25년 차 정도면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어려워 이런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물어듯이 굴러왔는데 요즘은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일단 오프라인이 다 이렇게 스톱되니까.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로 인해서 올해 지금 정부 발표는 10월, 11월 아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정상 궤도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이 시기가 창업을 좀 차분하게 준비하는 이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 장사의 달인 TV나 요 창업통 TV 좀 열심히 보시면서 창업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은 직접 발로 뛰어서 전문가 집단들하고 좀 만나서 상담 코칭도 좀 다 받아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하고 이렇게 빠르게 한번 이 창업 시장을 진단을 해봤는데 혹시 어디야? 소감 한 말씀 하시죠. 그렇죠. 소장님하고 벌써 알고 지낸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게 될지는 몰랐네요. 그렇죠. 다음에는 제가 장사의 다른 TV 스튜디오로 한번 가야 되겠네요. 그래 다음에는 한번 업종이라든가 이렇게 좀 정해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창업통 TV나 장사의 다른 TV에 그 댓글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오셔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종종 좀 자주 뵙자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시기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이 코로나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창업 시장에 좋은 기회 요인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이런 나만의 기회로 잘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창업통 TV, 장사의 다른 TV 콜라보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